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도착해서 막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아세요? 아, 몰라요. 뭐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왜 자꾸 이재명 대표와 저를 엮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발언이 어제 귀국하면서 나왔는데 어제 법정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두 분이서 가까우시잖아요. 이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죠.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엄모 씨가요, 심상치는 않아요. 자, 김성태 비서실장 출신이고요. 쌍방울 계열사 대표를 역임했고요. 쌍방울 그룹에서 꾸준히 일을 처리한 김성태의 측근이랍니다. 그리고 2019년이면 이재명 대표가 뭐였습니까? 경기지사였죠.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 경제특보 명함을 파고 다녔답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자령 변호사 말씀처럼 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저 엄모 씨라는 사람이 엄 씨의 이재명, 김성태 친하라는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법정에서 저렇게 진술을 했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한 거여서 저분의 무슨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저분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 어쨌든 쌍방울 사내에 형성되어 있는 평판을 얘기한 겁니다. 친하다더라. 근데 본인 눈으로 뭐 김성태,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난다거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그걸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성태 씨가 공항에 귀국하면서도 이재명을 모른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 직접적인 접점은 없다. 이 얘기를 친분이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다 해서 과연 변호사비 대납과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냐? 그건 아니죠. 사실은 쌍방울 그룹의 그 수상한 전환사채 발행과 그 유통 그 과정에서 자금이 일부 흘러들어간 정황 때문에 이거는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이 만나느냐 수시로 연락을 하는 사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도 그걸 쫓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게 그 쌍방울 그룹의 자금을 총괄한다는 그 재경 총괄본부장이라는 분이 지금 태국에 있는데 이분이 소송을 냈다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시 안 들어오기로 지금 심경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상용으로 김성태 회장이 남겨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 사람을 송환해야 상세한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대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김성태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여야 목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남의 속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죄를 묻고 철퇴를 내려치던 궁예가 된 것입니까? 아무리 검찰이 관심법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하더라도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의가 사라진 죽은 검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른다는 말은 제발 모르고 싶다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장동혁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나는 인연이라고는 네이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자 장동혁 대변인은 네이 하나 사 입은 게 아니라 두 분은 네이를 바꿔서 입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철학적 질문이 있어요. 철학적 질문이요?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김성태 회장 모르고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로 경기도청에서 북한이랑 같이 대북 컨퍼런스 한 것에 쌍방울이 돈을 댔죠. 스폰서로 한 3억인가를 댔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 당일에 이재명 대표가 와서 축사도 하고 그 현장에 쌍방울 임원들이 참석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수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들어갔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리고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뭐 김성태 회장이 직접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돈을 인출해서 그걸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가져간 다음에 변호사한테 대신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다 밑에 사람들이 처리하는 거죠. 직접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 몰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법원이 아마 판단할 거예요. 정황상 이것은 모른다곤 하지만 모른다고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단지 주관적 인지의 영역뿐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재판에서 범죄 혐의자가 난 몰랐다라고 끝까지 얘기하면 다 무죄가 나와야죠. 그런데 아무리 몰랐다고 부정을 하더라도 법원이 볼 때 이거는 모른다는 사실로 그냥 덮을 수 없다. 이거는 없다. 안다고 봐야 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유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몰랐다는 것,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주관적 인지로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철학적 질문을 좀 던지고 싶다. 뭐 김수경 교수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어떻습니까? 설 우리 변호사께서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업무실하고요.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이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친한 관계다라는 저 발언이 나왔는데 네. 저게 좀 결정적 변수 내지는 앞으로 있게 될 검찰 수사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오, 예. 이유가 뭐냐면 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모든 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어떻게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왜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이런 내용들이 기사의 후속으로 달려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당시에 그 증인신문을 하는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뭐 김성태 회장이 무슨 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야 정상이죠. 구체적인 정황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본인도 들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분도 위증죄가 안 돼요. 왜? 자기는 가까웠다고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내에서 뭐 가깝다고 하더라. 자기는 그렇게 들었었다라고 네. 얘기하기 때문에 위증죄와 더불어서 이게 가깝다는 게 신빙성이 높다. 이 부분은 조금 등치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 어떻게, 구체적인 정황 이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 내용이 어떤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저는 지금껏 어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독 한글 모른다라는 한글 세 글자가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김문기 처장 관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거 붙이시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겠습니다.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는 의미였었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 법원에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 전 비서실장의 저 발언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 같은 법조인이신 구자령 변호사는 좀 다른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거에 대한 스토리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 3억 이상 받은 건 확인됐잖아요. 그 관계를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된다는 게 전체 프레임인데 거기서 잘라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는 게 문제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는 걸 자꾸 모른다는 걸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면 주변에서 안타까운 선택도 하시고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이랬는데 그 거대한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모른다는 한마디로 피해가려고 하시니까 예.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라는 반박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으면서 유착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회이사도 꽂아주고 사업도 같이 하고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것도 경기도가 호재성으로 같이 진행한다 이게 된다라는 게 없으면은 쌍방울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임직원들이 그 외국환가법에 위반된다는 거 알면서도 현금 따발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대북 송금을 했잖아요. 이게 사업이 된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내부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가깝다는 것은 예.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지금 회사 내부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된다. 그리고 계열사 나노스는 주가가 떴잖아요.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이 프로젝트가 다 업무 영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은 그 보고 다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친분 관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하에서 이 업무가 되고 계열사 돈 받고 주가도 뜬다는 얘기가 버무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뭐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이제 키맨이기 때문에 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검찰 조사는 이제 사실상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궁금증,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